안녕하세요. KYH 환경 채널입니다. 비전문가와 함께 환경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KYH 환경 채널. 오늘은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 중에서 IPCC 보고서 제6차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자료를 우리나라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간한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IPCC 국제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IPCC 기구에서 6번째로 내놓은 평가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인 SSP1-2.6 시나리오와 SSP5-8.5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SSP1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SSP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죠.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발달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 능력이 좋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 경제 구조의 저탄소 시나리오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SP5는 그 반대겠죠. 그래서 SSP5일 경우에는 지구의 기온이 8.5도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SSP1이 2.6도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거와 대조적으로 기후정책이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같은 이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자원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고탄소를 우리 사회가 배출하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후변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CC에서는요, 여러 차례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제4차 보고서 2007년에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SRES라고 하는 Special Report on Emission 시나리오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제5차 보고서인 2014년에 내놓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RCP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에서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노출 경로를 가지고 살펴본 보고서입니다. 제6차 보고서는요, 2021년 따끈따끈하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SSP 시나리오를 사용했어요. 이 SSP 시나리오는 5차 보고서에서 나왔던 RCP 시나리오의 사회 경제적 관념을 가미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Shared Socio-Economic Pathway라고 이렇게 명명 짓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보고서에서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SSP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SSP1, SSP3, SSP5, SSP2 이런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구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전지구 평균 지표 기온 변화, 지구의 표면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거죠.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검정색으로 나타내 있는 이 검정색은요, 과거, 지금까지 관측된 기온의 변화 추세선입니다. 여기에서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앞으로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예측한 건데, 그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SSP1 시나리오, 즉 지구의 기온이 한 2.6도 올라갈 거다
라는 기반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요, SSP5입니다. 8.5도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예측했습니다.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게 평균이고요. 여기 연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온의 플럭체이션, 변동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렇게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요. 우리가 조금 저감 노력을 하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고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지구의 지역을 육지, 해양, 남극, 북극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SSP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육지는 약 2.5도, 북극은 약 6.1도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각한 정도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지금의 경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육지의 온도가 6.9도까지 올라가고요. 북극은 13.1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북극곰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북극의 기온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북극곰이 나온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이 시나리오는요, SSP1 시나리오입니다. 21세기 말의 평균 기온 변화인데 전체 지구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자, 연한 색깔은 낮은 농도의 증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는 진한 색깔, 이 아래 화살표에서 8, 9는 진한 밤색이잖아요. 이렇게 진한 밤색이 있는 경우는 8도 내지 9도의 온도 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극 지역이 훨씬 온도 변화가 심하죠. 네. 요 시나리오는 이제 SSP5 좀 더 심각한 수준의 온도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앞서 보였던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와 비교해서 확연하게 진한 색깔이 많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히 색깔이 진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 이렇게 상승폭을 낮추기 위해서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위도에 따라서 얼마나 온도가 증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이 위도가 낮은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적도 부근이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도는 아니고요.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나타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미래 SSP1과 미래 SSP5일 경우에 각 대륙별로 또는 나라별로 자,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1년 중 보실게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따져보면 여름과 가을철 요때는 엄청나게 강수량이 줄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강수량이 엄청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작년, 재작년 기사를 봤을 때 미국에 유례없는 한파, 폭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2100년에 가면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이 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은 강수량이 늘고 있죠. 이 0보다 한 2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죠. 그래서 2100년에 됐을 때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한 70% 이상 강수량이 늘어서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보여드렸어요. 인도 지역에 홍수가 났다라는 얘기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시뮬레이션으로도 예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후변화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의 기후들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기온이 변화하고 어떻게 강수량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